응원단 229명이 방남했습니다. 북한 응원단 아까 단원한테 뭐 준비했냐고 물어보니까 다 얘기하면 재미없지 않습니까? 기다려 보십시오. 기대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여유 있는 모습도 봤는데 오늘 강 기자 대체로 응원단이 예전에 어제 도착했었던 예술단하고 비슷한 외모로 일단 도착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보시는 것처럼 털모자에다가 빨간 외투를 입었는데 한 가지가 좀 다른 게 있었는데 뭐가 달랐습니까? 인공기 부착 여부가 좀 달랐거든요. 어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응원단은 이제 인공기를 부착을 했고 예술단은 인공기를 뗐는데 아무래도 일단 북한 내부에서 기존에 이제 우리가 마식령 스키 그때 훈련을 갔었을 때는 태극기를 좀 가리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예, 근데 이제 그 논란을 의식해서인지 이번에는 뭐 인공기를 달고 어제 왔던 예술단은 인공기를 떼고 오는 그러니까 전략적인 그런 선택을 했다 이런 얘기도 예측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 경기장에 가서 어떤 대표의 입장에서 응원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인공기를 부착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 어제는 뭐 일단 항구로 왔고요. 오늘은 육로로 왔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취재진의 접근이 오늘이 더 쉬웠겠죠. 근데 보시는 것처럼 오늘 기자들한테 둘러싸여서 계속 수십 번 기자들이 질문을 했지만 뭐 아시다시피 반갑습니다 외에는 마치 짜여진 듯 교육을 받은 것처럼 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빠져나가는 모습이 여유 있는 척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상당히 긴장하고 있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29명의 응원단의 공통점이 좀 있었다고 해요, 시청자 여러분. 다 이제 대부분 20대 여성이었고 평양에 이제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뭐 대학생들이다. 그리고 어느 정도 저희가 외모를 절대 평가하진 않겠습니다. 네. 근데 어느 정도 키나 이런 것도 다 이렇게 비슷비슷해 보였고요. 어느 정도가 선발이 돼서 당연히 노 기자 방남을 한 것이겠죠. 그러니까 예.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탈북을 방지를 해야 되잖아요. 대규모 인원이 좀 이제 방남을 하는 만큼 이탈자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출신 성분을 상당히 중요하게 봤다고 하고요. 예. 그리고 사실은 이런 인식을 심어주고 싶을 겁니다. 뭐 북한의 어떤 여성들에 대한 뭐 외모 평가 같은 것들이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키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신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봐가면서 뽑았다 이런 분석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저 의상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의상. 보면은 이제 빨간 옷에 털이 달린 모자 같은 것들을 쓰고 신발도 다 같은 거에다가 끌고 다니는 가방도 다 같은 거더라고요. 근데 예.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북한의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많은 규모의 응원단과 대표단, 뭐 예술단들이 한꺼번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한 470명 정도가 한국에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그 인원을 관리를 하려면 뭐 다른 옷을 뭐 여러 명이 뭐 여러 가지 옷을 입었을 때는 관리가 힘들 테고 예. 저 옷을 보면은 북한 사람이다라는 인식이 딱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어떤 인원 관리에도 쉽기 때문에 저렇게 맞춤형 옷을 제공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 자, 뭐 그동안 보여주지 못했던 깜짝 놀랄 만한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는 게 오늘 응원단 중에 한 응원 단원이 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한번 좀 상상은 좀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응원이 펼쳐질지. 과거 북한 응원단이 이런 공연을 펼쳤었죠. 당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만나보시죠. 아니 보니까 벌써 황성균 의원님 저게 한 15년 전이에요.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 때 응원 모습인데 당연히 저 때랑은 지금이랑은 뭐 많이 이제 시대도 변했기 때문에 뭔가 최신식 스타일로 많이 좀 바뀌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훈련이 잘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USB로 공연 내용을 미리 알려주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요. 예. 굉장히 뭐 경쾌한 노래.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한국에서 유행하는 노래,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한국에서 그래도 대중적인 어떤 민중가요, 예. 뭐 이런 걸로 또 부를 것이다. 허허.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다만 분명한 것은 이제 아주 경직된 모습보다는 뭔가 친근감을 보여주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점 이것이 강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제 뭐 응원은 그렇게 진행이 될 것이고 응원이 한 축이 있다면 또 뭐가 있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15만 명 이상이 신청했던 삼지연 관현악단의 공연이 있겠죠.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내일이네요, 내일. 강릉 공연은 강릉 아트센터에서 저녁 8시부터인가 시작이 되는데 강릉 공연이 2월 8일, 그리고 서울 공연이 2월 11일인데 현송월이 이끄는 삼지연 관현악단은 그럼 어떤 공연을 펼치게 될지 그것도 참 궁금한 대목인데 강 기자가 좀 취재를 해봤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송월의 대학 선배인 탈북자 출신 피아니스트에 지금 통화를 해봤는데 좀 친숙한 노래가 흘러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방탄소년단 같은 아이돌 그룹의 노래들이 생각이 날 텐데요. 북한 입장에서는 자기 체제의 어떤 반하는 걸로 되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북한 내에서도 상당히 그런 통제가 심하거든요. 한류에 대한 통제. 자기들의 어떤 자유로움과 또 자기들의 어떤 선진화적인 이미지를 좀 보여주려고 방안을 했기 때문에 네. 남한 노래로서의 전 세계가 다 아는 노래 중에 싸이의 강남 스타일 같은 곡을 선택을 해서 북한식으로 편곡을 해서 연주하지 않을까라는 기대. 네, 지금 김철웅 씨 같은 경우는 현송월의 대학 선배입니다. 지금 탈북을 한 피아니스트이자 이제 대학 교수인데요. 지금 김 교수가 이 얘기했잖아요. 싸이의 강남 스타일. 강남 스타일을 얘기했는데 자 그렇다면 강남 스타일이 어떤 노래인지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잠깐 영상을 보시고요. 저게 북한식으로 약간 어떻게 그러면 좀 편곡이라고 하나요? 어떻게 될지 저희가 한번 좀 상상해 볼까요? 먼저 영상 만나보시죠. 하게 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 김 교수랑 강 기자 통화해봤을 때 약간 뭐 좀 상상이 되던가요? 근데 저는 어떤 스타일인지까지는 아직 상상이 안 되고 특히 관현악단인데 이 악기로 어떻게 편곡할지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미를 좀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강남 스타일의 이 강남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서울에서 자본주의 국가인 한국에서 그중에서 자본주의 중심인 강남이라는 지역 있지 않습니까? 모든 기업이 몰려 있는 그런 곳인데 그런 엄격한 사회주의 국가고 통제 국가인 이런 북한에서 이 강남 스타일을 연주한다는 게 사실 이해가 잘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네. 보니까 본인들의 그런 북한에 가지고 있는 세계인들의 그런 통제 이미지 그리고 불량 국가 그런 이미지를 좀 타입해보고 좀 뭔가 개방적인 분위기를 좀 홍보하기 위해서 이런 곡을 연주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좀 한 분석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삼지연 관현악단이 지금 강릉 아트센터에서 리허설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좀 비공식적으로 남아 공연 내용이 이제 서서히 좀 알려지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까 김철웅 교수 있잖아요. 현송월의 대학 선배라는 김철웅 교수가 기억하는 현송월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직접 북한에서 같이 생활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저는 그 인물평이 굉장히 듣고 싶었습니다. 강병규 기자가 통화해봤는데요. 그 목소리 한번 듣고 오시겠습니다. 제가 알건대는 현송월이 본명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 때는 그냥 차분하고 아주 눈에 띄지 않는 그냥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조기 졸업을 해가지고 왕산경음악단으로 차출돼서 나갔는데요. 차출돼서 나가면서 성덕도 최호동생으로 갔고 학교 때는 별로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자, 그런데 어제 저희 정치데스크 시간에 묵호왕 연결해서 현장 영상 계속 보여드렸잖아요. 만경봉 92호의 삼지연 관현악단 단원들이 타고 방남을 했는데 어제 도착하자마자 저는 바로 내려서 강릉 아트센터 가서 리허설 준비하고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배에서 안 내리고 어제 그냥 계속 배에 있었다면서요, 노 기자? 왜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관측들이 나오는데 너무 장시간 배를 타고 왔기 때문에 멀미 때문에 그랬다는 얘기도 있지만 사실 이 가능성이 좀 높게 점쳐지는데요. 바깥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인공기 화형식을 하는 장면이 연출이 됐었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북한의 어떤 예술단원들이 커튼을 열어서 보기도 하고 실제로 배 갑판 위에 올라와서 망원경을 통해서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공기 화형식 퍼포먼스에 이제 반발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배에서 내리지 않고 약간 항의한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우리 정부에서 뭔가 환영을 위해서 정부 당국자들이 나간 상태였는데 그것도 받아들이지 않고 배에서 머물렀다는 것은 이 인공기 화형식에 좀 반발하는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요. 네. 실제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 묵호항에서 있었던 화형식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쓴소리를 내놨는데 좀 수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웃는 낯에 침을 뱉는 격이 불망종 짓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저 반대 시위한 사람들을 향해서 사람이길 그만둔 인간 쓰레기다. 그리고 짐승만도 못하다. 이런 식으로 쓴소리를 하면서 저기에 상당히 불만을 갖고 배에서 내리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관측에 무게가 실립니다. 근데 저는요, 황 의원이 북한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에 인공기 화형식을 한다든지 그러면 아마 예전 같았으면 북한이 배 바로 아마 돌렸을지도 몰라요. 우리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럴 수 있는데 이번에는 그런 거 없이 어쨌든 어쨌든 계속 특별한 저렇게 매체를 통해서 비난은 합니다만 구체적인 뭔가 액션에 나서거나 그러진 않고 있단 말이죠. 저도 이제 그 지점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내리지 않게 한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충돌을 막으려고 하는 의도도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제 북한 체제를 보면은요. 심한 경우에 인공기를 태우는 것도 견딜 수가 있는데 김정은 초상을 건드린다는 이걸 참을 수가 없거든요. 어제 김정은 초상화도 실제로 막 태웠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딜레마에 빠집니다. 내리겠어요. 내렸는데 현장에서 김정은 초상화를 태운 걸 봤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었다. 이건 북한에 올라가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또 흥분해서 덤볐다.
그러면 이제 이것이 다 깨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유지하려고 한 건데 과거에 바로 이제 대구에서 그 유니버시아 대회 할 때도 뭡니까? 예. 그럼 또 북한이 웬만한 거 있다가 바로 이제 김정은 초상화를 불태우니까 그때 요번에 또 뭐 대표로 내려왔는데 결국 정보요원이었고 그 당시 기자로 가봤던 친구가 예. 바로 그냥 이단 협차기로 들어왔었거든요. 아이고. 예, 예, 예. 그다음에 이제 해외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제가 직접 본 거도 보면 어떤 현상들이 오면 예. 북한 인권 문제를 막 비판하는 컨퍼런스가 열리면요, 북한 그 대사관 직원이 뒤에 와서 그거 듣고도 가만히 있어요. 심지어는 자기들끼리 뭐 떠들고도 있어요. 근데 갑자기 그 당시 김정일 시절이죠. 예. 김정일을 모독하는 발언이 나오잖아요. 예. 갑자기 일어나서 삿대질하면서 덤빕니다. 그러면 바로 저런 모습 보면 저 예술단도 가만히 있어서 안 되는 분위기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뭐 배 내비려뒀다 예. 이렇게 또 해석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정부의 고민이 있습니다. 만경봉 92호, 지금 묵호항에 정박해 있는 만경봉 92호. 글쎄요, 배라는 것이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끝이 아니라 거기 유류도 제공을 해야 되고 또 식대, 뭐 밥 먹는 것도 제공을 해줘야 되고 뭐 이런 문제인데 우리 정부가 좀 고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통일부 백태현 대변인의 이 얘기를 듣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죠. 그 만경봉호에 들어가는 유류나 음식 문제는 확정하셨나요? 남북 간 협의 과정에서 유류 지원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미국 등 유관국과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제재 관련 조청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저 유류라든지 이런 부분 지원 문제에 대해서 통일부가 사실 어제는 약간 오락가락하면서 좀 논란을 빚은 바 있는데 그게 좀 결정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자, 일단은 뭐 지금 미국에 과연 협의를 해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그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뭐 어제만 해도 사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결정된 바 없다라고 이제 번복을 한 차례 했어서 좀 논란이 됐었죠. 예, 예. 그런데 이제 금강산 행사 시에, 그러니까 우리가 금강산 원래 공연이 예정돼 있었던 당시 취소되기 직전에는 우리가 공연하러 갈 때 1톤 정도의 기름 양을 들고 가겠다라고 해서 오히려 그 당시에 대북 제재를 좀 어기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이번엔 반대입니다. 이제 허허. 북한 측에서 이제 기름을 좀 달라고 요청을 한 건데 만경봉 92호가 그냥 가만히 서 있지만 뭐 말씀하신 대로 기름을 많이 소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시는 대로 700에서 800톤 정도가 연료를 가득 채울 때 들어가는 양인데 어우, 많이 들어가네요. 예, 요게 소진이 되면 또 이제 추가를 충전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예. 이것도 역시 뭐 미국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반발을 할 만큼의 그런 대북 제재를 그런 어기는 것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정부가 강 기자가 설명을 잘 해줬는데 지금 이제 묵호항 쪽에서 우리 기자가 취재하고 있는 기자 전원에 따르면 이런 움직임이 실제로 있답니다. 만경봉호에 기름하고요, 생활용수 공급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모 업체를 통해서 일체의 물품 공급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는 게 묵호항을 지금 취재하고 있는 취재 기자의 전원인데. 제 생각에는 유류나 이런 것들이 제공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황 의원님, 그럴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만약에 이렇다면은 이게 지금 아니 뭐 평창 관련해서 우리 대북 제재나 이런 게 워낙에 지금 예외 조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그냥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사실 뭐 1톤이냐, 700톤이냐, 뭐 800톤이냐, 뭐 양도 중요합니다만은 본질적인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어떤 일종에 있어서 제재 규칙들이 하나씩 깨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이렇게 될 경우에 뭐냐면 단순히 미국이 불만을 판단해 이게 문제가 아니라요. 예, 지금 러시아나 중국은 어떻게 보면 내키지 않으면서도 유엔 제재단이 이런데 최소한의 공조를 쫓아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당사자의 한국도 지금 어기는데 그럼 우리도 예외를 내자. 예. 그런 식으로 예외가 나면은 계속 나면은 이건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노림수를 가만히 보면은요. 예. 지금 뭐 육로를 통해서 오고 또 비행기를 타고 온다 그러고 어. 또 배가 오고 이런 걸 보면은 그런 노림수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예. 과거에 저 바로 이제 만경봉호가 저 부산에 왔지 않습니까? 예. 그때도 보면은 참 재밌게도 내려오는 기름만 딱 넣어갖고 온 거예요. 하하. 그러니까 가는 기름을 달라고 해서 우리가 줬더니 뭐냐면 그 기름이 아니라 그 배를 다 만땅을 채워달라. 예. 그래서 옥신각신해갖고 결국 어느 정도 채워주고 이제 보낸 적이 있는데요. 사실 진짜 오면서 기름도 제대로 안 갖고 오는 거. 예. 이런 것을 어떻게 봐야 될까? 그리고 이런 식으로 평창 예외라는 것이 단순히 평창 예외로 끝날 건가? 이 점을 바로 평창 이후를 주목해야 된다고 예. 생각합니다. 황 의원님 말씀 중에 만땅이란 표현 쓰셨는데 아, 죄송합니다. 가득으로 좀 네, 정말. 네, 죄송합니다. 이게 뭐 언어가 좀 순화가 안 된 것 같은데. 예, 저도 뭐 가끔 그런 말을 씁니다만 저희 방송이니까.